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려의 사회와 사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의 신분 구조부터 보면 법적으로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양인은 관직에 진출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었고 천인은 비자유인으로서 관직 진출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구분에 불과했고 실제로 양인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반, 중간계층, 양민, 크게 세 가지 신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가리키는 말로서 고려의 고위 관료를 나타내었고 그 밑에는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서리, 향리 등의 중간계층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려의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한편 대다수 고려 주민은 농민이었는데 이들은 뚜렷한 직업이 없다는 의미에서 백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천민은 대부분이 공사노비로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고려의 신분 구조는 이렇게 엄격했지만 그렇다고 신라 골품제처럼 신분 이동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일반 양민은 과거 응시를 통해서 노비는 군공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 지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지방 구조는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다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고려시대의 행정지역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로 구분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현이 가장 상위 개념으로서 속현은 주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편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소는 일반 군현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곳으로 이들은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고 거주 이전에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이 일반 군현에 비해서 높은 면도 있었습니다. 고려에서는 국가가 관청에서 특정한 직역을 지느냐, 즉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호라고 불렀습니다. 정호는 오늘날의 공무원과 비슷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반면 대다수 고려 농민들은 국가에서 특정한 직역을 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흰 백자를 써서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때의 백정은 도축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려시대의 백정과는 구분된다는 사실을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양한 국가나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뒤섞여 살았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중국의 여러 왕조나 거란, 발해, 여진 등의 주민이 귀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려시대 가족제도도 조선시대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고려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조선시대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은 대체로 일부 일처제였고 여성의 재혼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또한 여성이 호주가 되기도 했고 재산을 상속할 때도 자녀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 태조 왕건이 승려 도선의 도참서를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였던 만큼 불교가 국가 종교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왕실은 명망이 높은 승려를 국사와 왕사로 삼아 대우하였고 승과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등회, 팔간회와 같은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때는 교종과 선종, 두 불교 종파 간의 대립도 있었습니다. 이에 고려의 명망 있는 승려들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데 우선 의처는 고려 전기에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으며 교관 겸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려 후기 진울은 타락한 불교계를 비판하면서 불교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장하는 결사 운동을 일으켰고 선종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진울의 이런 사상을 정해쌍수 내지는 돈오점수라고 합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불교 외에 유교도 강조되었습니다. 국왕에 충성하는 인재를 기르고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교적 사상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려에서는 중앙에 국자감, 지방에 향교를 두어서 유학자들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역사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 대표적 역사서로는 삼국사기가 있는데 이는 김부식이 저술한 책으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저술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유교적 통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저술했는데 이는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의 신화적 행정을 칭송하는 서사시였습니다. 역사서 저술은 몽골의 침입 이후에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을 겪었던 지식인들은 고려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서 편찬에도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충렬왕 때 이련은 삼국유사를 지었는데 이는 고대 설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었고 이승유는 제왕운기를 저술했는데 이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설정한 선구적 저술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신라 말부터 들어왔던 풍수지리서도 유행했는데 이는 송악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면서 고려 건국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려 중기에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발생했는데 풍수지리서는 이에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도교나 기존의 무속신앙 등의 민간신앙도 계속해서 유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고려의 사회 모습과 고려의 문화적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도 역시 정리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